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반등을 했습니다. 3%, 나스닥이 3%, S&P가 2.4% 상승 마감을 했어요. 숫자가 굉장히 크죠. 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은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큰 숫자들이 정상적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젯밤 유럽장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미국도 그죠?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며칠 전에 3% 4% 급락할 때 야, 하락 포지션 들고 있는데 3% 4% 급락하니까 좋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3% 4% 하락을 했으면 3% 4% 반등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를 언제나 마음속에 넣어놓고 그렇게 시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고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전 종목이 다 하락하고 전 종목이 다 급락을 하고, 상승을 하면 전 종목이 다 상승을 하고 전 종목이 다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또한 어떤 고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전 종목이 다 오르고 이런 모습은 일단은 시장의 건강 상태가 좀 맛이 갔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 어젯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중요한 지지선을 3거래일 동안 테스트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일단 지지를 했습니다. 그죠? 지지한 걸 확인했어요. 나스닥도 S&P고 둘 다 중요한 지지선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21일 날부터 시작된 요 급락세는 정지됐다. 이제 방향성 모색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급락세는 일단락 됐고요. 이제 여기서 방향성 모색. 추가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거냐. 위쪽에 저항이 있거든요. 이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탄력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또 다시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테스트하면서 붕괴시킬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올라왔다라고 해서 야 이제 앞으로 뭐 계속 탄력적으로 반등한다 아직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이른 시간인 것 같고요. 이제는 방향성 모색을 할 시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띄는 저항은 어디가 보이나요? 여기 S&P 기준으로 하면은 선물 기준으로 하면 한 4295 요 정도의 뭐가 하나 있는 게 보이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이잖아요. 그죠? 여기 저항이 보이고, 나스닥은 대충 한 13,530, 뭐 대충 요 정도 자리가 어떤 저항이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S&P와 나스닥 선물이 각각 0.5%, 0.6% 혹은 뭐 1.3%요 정도 하락 마감, 지금 하락 중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발표가 된 아마존 실적이 쇼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하는 건데, 지금은 아침 9시 반이니까 뭐 저게 하락했다 뭐 지금 하락하고 있다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장 마감이 중요한 거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장 마감이 중요한 겁니다. 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큰일 났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마존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미국장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해봤고, 하나 좀 덧붙이자면은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같은 자리에선요. 어제 상승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 반등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폭이 상당히 크죠.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 2%, 3%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솔직히 이런 반등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였나 말씀드렸죠. 하락 추세 중에 너무나 급한 반등은 차익 실현 매물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3% 오르는 게 3% 급락했기 때문에 3% 오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급반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히려 어떤 건전한 반등 이런 거에는 도움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짜불짜불 매물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전날이었나요? S&P와 나스닥이 거의 보합 정도에 마감했죠. 여기 4월 27일 날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변동성 지수를 죽이고 해야지 시장이 좀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젯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어젯밤을 보면은 3% 2% 올랐죠. 그러니까 빅스가 어떻게 돼요? 빅스가 죽다가 말고 아래 꼬리 쭉 달고 올라와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적으로 반등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동성을 죽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빅스가 죽는 과정이 필요한데, 물론 어젯밤에도 이제 빅스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하락 마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죽이는 모습이 아니고 계속 어쨌든 좀 난 죽지 않을 거야, 여기 하방 경직성이 있어, 약간 이런 모습을 좀 우리한테 어필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3% 급락하면 어제 3% 급등하면서 빅스가 장대 연봉으로 쭉 내려왔었는 거하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거하고는 분명히 해석할 때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빅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또 저점 찍고 또 이렇게 N자로 올라갈 수 있다, 상승 N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여전히 일단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긴 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점들을 더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제 방향성 모색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올랐다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제 생각에 위에도 저항도 있고, 아직까지 이 하락세가 완전히, 저는 이거 완전히 이제 하락세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아직 저는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겠어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제 밤 영상에서도 제가 뭐 길게 이야기는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물론 약간 좀 반등 쪽에 조금 좀 무게를 둬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거 좀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심하고 지지선이 있으니까 반등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숏배팅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 어젯밤에 하여튼 리플 반응들이 좀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유튜브 영상을 갖고 제가 알려드리는 뭐 그런 타이밍을 갖고 이때 뭐를 사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돈 벌겠다 생각하고 제 거를 보시면은 그건 조금 좀 부적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같이 공부해 나가자, 이런 취지의 거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시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걸 알았으면은 저는 아마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게 아니고 어디 공중파 나와갖고 잘난 척 겁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조용히 소통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알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미래의 일을 제가 언제 사서 정확하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이런 걸 다 맞출 수 있었다면은 저는 아마 지금 워렌 버핏 옆자리에 앉아있거나 아마 그쯤 됐을 겁니다.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서 이제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최근에 오셔가지고요. 아직 며칠 안 보신 분들이, 제 영상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이런 거 못 잡아드려요. 이런 구체적인 타이밍 못 잡아드리고, 저는 어쨌든 좀 중장기적인 타이밍 보면서 뭐 어떤 큰 이야기 하면서 다 같이 공부해 나가자, 다 같이 저의 생각은 이렇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고, 그죠? 이런 거를 어떤 뭐 생각들을 조합해 갖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공부하는 자리지, 저는 뭐 무슨 종목을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팔아갖고 몇 프로 수익률을 내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다양한 생각 해보시라고 뭐 이런저런 점들을 이야기해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어쩌고 오버슈팅이고 뭐 금리가 조정 중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시장은 좀 그래도 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야 나는 이제 여기서 주식을 매수한다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좀 제 유튜브 채널을 좀 잘못 활용하시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하여튼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여기 돈 벌러 오시면은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다른데 더 좋은 전문가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시장을 볼지 공부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곳은 공부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고, 어젯밤에 이슈가 있었어요. 요것도 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이었나? 미국 GDP가 발표가 됐는데 쇼킹했어요. 사실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야 설마 미국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겠냐, 역성장하겠냐 했는데 실제로 역성장을 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쇼크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역성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제 생각에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시초가에 장 시작할 때 영향을 미친 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그 페이스북 실적이 발표 나왔는데 그건 좋았죠. 그래서 애플이 어제 실적 발표 나고 나서 거의 뭐 18%인가 상승 중이었잖아요. 어제 아침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 갭상승에 영향을 미치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GDP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GDP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악재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이런 악재도 나왔다. 요렇게, 그죠? 미국 주식시장 장 개장했을 때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나온 겁니다. 두 가지 이슈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악재는 은근슬쩍 무시하고, 그죠? 그냥 뭐 실적이 좋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다 이러면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런 거는 뭐 물론 이런 관점으로도 어젯밤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선반영이란 관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21일 날부터 급락세였죠. 그냥 하락이 아니고, 여기 뭐 3월 30일부터 해갖고 뭐 여기 그 4월 18일까지 빠지는 이런 점진적인 하락이 아니고 급락이었잖아요. 급락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급락을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앞으로 나올 악재들은 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선반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미리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GDP가 안 좋았더라도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반영이란 개념을 좀 이런 식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될 거는, GDP가 안 좋게 나왔다, 경제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게 지금은 분명히 이게 악재긴 악재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GDP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제 긴축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의 호재다, 이런 관점으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제 생각엔 이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리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어젯밤 GDP가 안 좋게 나온 거 이건 누가 봐도 악재긴 악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20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전염병 사태가 났을 때는 유동성 장세였죠. 유동성 장세. 돈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돈빨이 어떻게 해야 가속화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전염병이 많이 퍼지고, 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악재가 나와야 유동성이 더욱더 활기를 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그래서 뭐 경제가 안 좋네라고 해도 주식시장이 막 올랐었죠. 그래서 악재도 호재고 호재도 호재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올랐던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때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좀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이때는 유동성 공급의 시기였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줄이는 어떤 경제가 좀 정상화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때와는 다릅니다. 악재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호재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일단 그런 때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GDP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긴축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 요거는 조금 좀 일단 무리일 것 같습니다. GDP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긴축 속도가 늦춰질 거냐? 그거는 아닐 것 같은 게, 일단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기준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 하나는 물가죠. 요거 두 가지를 신경 쓴다고 연준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시장은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죠. 참고로 어젯밤에 고용지표도 발표됐는데, 여기 있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요거 같은 경우는 180K, 그러니까 18만이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예상치에 맞게 잘 나온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고용시장은 잘 회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잘 회복되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인플레가 죽고 있냐? 인플레가 쉽게 죽지는 않거든요. 어젯밤에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한작했고, 천연가스 러시아가 나 밸브 잠근다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은 긴축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GDP가 한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연준이 생각을 확 바꿀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고용하고 인플레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거 한번 안 좋게 나왔다고 통화정책 경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연준을 비롯한 그 미국 재무부의 옐런 장관하고 파월의장하고 뭐라고 해요? 기자들이 맨날 물어봅니다. 니네들 이거 연준이 긴축했을 때 매번 경제 위기가 나고 좀 금융 위기가 나지 않았었냐? 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 경제나 혹은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죠, 기자들이 항상. 옐런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 없다.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 없다라고 했죠. 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딴 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 입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약간 정치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옐런이나 파월이 여기서 야 금융위기나 뭐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어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 개박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이런 건 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단 시장에서도 어제 전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이 GDP 쇼크는 여기 뭐 나와 있죠. 우크라이나 어쩌고 저쩌고 뭐 인플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중국의 봉쇄 영향과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GDP가 뭐 일시적으로 뭐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 GDP가 저게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긴축 스케줄이 뭐 뒤로 늦춰진다, 완화적으로 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보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당국자들도 침체 없다라고 하니까, 그죠? 침체 없다라고 하니까 요거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아마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긴축 스케줄 같은 경우는 계속 똑바로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그래서 좀 그죠? 예. 대부분 써있단 말이에요. GDP 감소 원인은 무역 적자 확대는 뭐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자세한 기사는 제가 읽어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어제 뭐 저거 한 방으로 긴축 우려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어제 볼 거 다 봤죠. 그래서 예. 그래. 그래서 어젯밤 이야기는 대충 했고요. 그래서 뭐 금리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됐냐? 뭐 일단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 계속 조정 중이고, 10년물 국채 금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일단 계속 오버슈팅 뭐 진행 중이긴 하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그 GDP 쇼크가 나온 다음에 시장 반응이 좀 뭐 특별히 뭐 어떤 엄청난 반응이 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시장도 분명히 모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쇼크를 좀 받긴 받았더라고요. 이 지표 발표되고 나서 분봉상 좀 제법 출렁출렁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 갈 길 갔다. 대부분 어젯밤에 그러니까 분봉 하나 두 개 정도로 영향이, 그 GDP 쇼크에 관한 영향이 금방 그냥 출렁하고 말더라고요. 한번 출렁하더니 다시 거의 다 제 갈 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시장이 어떤 뭐 앞으로 장기적인 침체에 대한 기대감을 뭐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걸 GDP를 일시적인 어떤 쇼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쇼킹하긴 하죠. 우린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거 쪽으로도 좀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어젯밤에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는 죽지 않고 있고 또다시 100달러를 돌파한작을 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예, 실적 발표도 있고 참 중요한 일이 많았어요.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는 이걸로 끝이 났다라고 전 보겠습니다. 뭐 사실상 IT 빅테크 기업들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실적은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물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더 추가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딱히 시장에 우리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서 뭐 언급을 하지 않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하여튼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은 그럭저럭 선방했는데 그 아마존이 좀 많이 좀 그죠? 많이 좀 기대치를 미달했습니다. 애플이 괜찮았는데 아마존이 물 말아 먹어가지고
아마존 쇼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과 뭐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4% 정규장에선 4% 상승 마감했다가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9% 하락 중입니다. 이 점 때문에 미국 증시는 뭐 미국 선물 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적합할 겁니다. 이 영향으로 애플은 실적 괜찮았지만 그래도 애플도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4% 상승했던 거 거의 다 되돌리면서 어제의 시가 정도까지 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솔직히 좀 그 GDP 쇼크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적 쇼크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떤 방향성 모색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주식시장 오르고 있네요. 예, 오르고 있어요. 그럼 솔직히 좀 약간 좀 의아하긴 하네요. 아마존 실적에 영향을 좀 받을 만한데 싶은데 그냥 오르고 있네요.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최근에 속도 가팔랐으니까 되돌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조금 좀 찜찜하다는 생각은 좀 계속 들긴 해요. 이게 하락이 이렇게 쉽게 끝나나?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싶었으면 차라리 이번에 340을 꾸역꾸역 찍고 나서 반등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반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좀 그죠? 340 터치도 안 하고 중요한 자리 터치도 안 하고 곧바로 일단은 V자형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별로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반등폭이 좀 밑에 어떤 지지력 확인도 안 하고 나서 너무 성급하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숏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만 생각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내가 뭔가 지금까지 뭐 계좌에 현금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어딘가 저항 찾아 들어가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반등이 올라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반등 올라오면 인버스 한 손가락씩 얻는 거, 그런 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고려해 볼 만한 자리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V자형 반등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반등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한 손가락 얹으시는 게 좋겠죠. 숏포지션을 얹으실 거면 일단 반등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멈추는 거 기다렸다가 한 숟가락 얹으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찜찜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시장이 반등이 올라오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뭔가 제 생각엔 이렇게 하다가 큰 거 한 방 얻어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RSI 뭐 기술 뭐 이런 보조지표 이런 거 아시죠? 보조지표 RSI 뭐 이런 거 보시면 어제 28.9 찍고 나서 지금 반등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살짝 찍고 물론 반등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급락이 한번 확 나왔다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바닥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오는 오늘 양봉이나 여기 나오는 요 양봉이나 솔직히 그다지 내용면에서는 큰 그런 차이가 보이진 일단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장 마감해 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양봉이나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좀 일단 그렇게 봅니다. 이 추세를 돌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저는 일단 좀 고개를 좀 일단 갸우뚱해 볼게요. 아무튼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은 그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중요한 자리 어디였죠? 67,0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67,000원 자리요, 삼성전자. 뭐 67,000원 밑에 있으면 뭐 그냥 죽어도 계속 그냥 아래쪽으로 그냥 계속 보시면 될 거예요. 67,000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오르고 싶으면 67,000원 위쪽으로 올라와야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67,000원 돌파 차가기 전까지는 이건 뭐 쳐다도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그들끼리 잘 싸우라고 오늘 같은 경우 그냥 뭐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락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죠? 뭐 3%, 뭐 4% 하락했다가 뭐 사실 며칠 하락 포지션 입장에서는 며칠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막 급반등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어렵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추세는 계속 가고 있으니 한번 이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어렵지만 한번 견뎌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사실 당장 뭘 어떻게 할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뭐 GDP도 안 좋게 나왔다며요. 미국 GDP 안 좋게 나왔다며요. 모두가 다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한국 GDP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좀 쉬어가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좀 쉬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쉬어야 될 자리에서 좀 쉬고 있나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뭐 더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